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광숙에 대한 오해가 풀린 동석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천수의 극단적 선택으로 상황이 아주 급변해 버린 것 같네요. 천수의 일로 한동안 독수리 술도가는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동석은 광숙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겠지만 광숙은 그걸 받아줄 여유가 없을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동석이 광숙을 만나고 싶어서 아주 똥줄이 타게 될 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연히 납골당해서 광숙을 마주한 동석. 틈만 나면 남자들과 놀아나더니 죽은 남편을 만날 시간도 있냐며 비아냥거리는데요. 영문을 몰라 하던 광숙은 동석으로부터 꽃뱀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광숙은 길게 끌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게 되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남자는 우체국장님이었고 호텔방에는 그의 가족들이 호캉스를 온 것이라 또박또박 말해주는 광숙. 이어서 3번의 소개팅도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했던 거라 알려주게 됩니다. 광숙의 명쾌한 대답에 동석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힙니다. 그렇게 광숙은 동석이 의심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던 거죠. 처음에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어넘겼지만 생각해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광숙. 가뜩이나 동석 때문에 심기가 편치 않았던 광숙의 눈앞에 상남이 나타납니다. 싫다고 분명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남이 질척거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주실은 그런 상남이 끈기 있고 좋다고 실실거리지만 광숙은 정말이지 짜증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남이 계속해서 광숙이 좋다고 쫓아다닐 것 같은데요. 거머리처럼 쫓아다니는 상남은 과연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왠지 동석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석은 이제 광숙에 대한 오해가 풀린 상황입니다. 예전이었다면 광숙의 곁에 남자가 달라붙는 걸 그냥 넘겨버렸을 테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아무래도 조만간 동석이 광숙에게 들러붙는 상남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듯합니다. 여기서 동석은 광숙을 위해 꽤나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편 동석은 딸을 스토커로부터 구해준 강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석은 딸이 스토커에게 험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겨우 알게 되었죠. 그것도 딸의 입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말입니다. 일전에 미애는 예비사위 한결을 챙겨준다는 핑계로 진해로 내려가 병실에 누워있는 강수를 훔쳐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한봄을 만나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요. 여기서 미애가 동석에게 예전 한봄의 일을 말해주었던 것이죠. 솔직히 미애가 아니었다면 동석은 끝까지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 것이고 강수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미애 덕분에 강수는 동석의 큰 점수를 따게 된 것 같네요. 강수를 만난 자리에서 동석은 자연스럽게 그가 독수리 술도가 집안 사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광숙의 진짜 모습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상속도 포기하고 청산 직전까지 갔던 독수리 술도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술도가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광숙이었습니다. 오씨 집안의 뿌리이자 죽은 남편의 모든 것이었던 술도가를 광숙이 지켜냈던 것이죠. 강수는 광숙이 어떻게 해서 술도가를 지켜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모녀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일하던 우체국에서 대출까지 받아 부채를 갚았던 광숙. 광숙이 이렇게까지 해서 독수리 술도가를 살렸다는 사실에 동석은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강수는 그런 광숙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주는데요. 이 말을 듣게 된 동석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맙니다. 광숙을 오해한 미안함과 신중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이죠. 꽃뱀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은 정반대의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니 동석은 강수 앞에서 왠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집니다. 그날 밤 동석은 광숙에게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데요.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살아왔던 동석은 이번 일로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듯한 기분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마음을 안고 광숙에게 페스타 선정을 핑계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페스타 선정주로 뽑혔다는 동석의 말에도 광숙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자신을 꽃뱀으로 오해한 동석에게 아주 단단히 삐져버린 광숙. 동석은 과연 어떻게 광숙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술도가 남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흥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김 원장의 뒤를 캐기 위해 탐정까지 고용했던 옥분. 그런데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미용실 손님이 알려주게 됩니다.
김 원장을 의정부 교도소 앞에서 본 적이 있다는 목격담. 당시 김 원장은 의정부 교도소에 아는 사람을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눈물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김 원장은 교도소 안에 조폭 출신 남편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혼이었지만 김 원장과 그와의 사이에는 10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호적에는 동생으로 올려두었다고 하네요. 김 원장은 지금까지 모두를 속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이죠. 김 원장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옥부는 그 길로 피아노 학원으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당장이라도 김 원장의 머리채를 잡아챌 것 같던 옥부는 갑자기 뭔가를 보고 멈춰서게 됩니다. 김 원장의 곁에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흥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서 피아노 학원으로 쳐들어가 김 원장의 정체를 폭로하면 속은 시원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흥수는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느낌을 받게 될 테죠. 옥부는 그런 흥수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서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도 옥부는 김 원장에게 조용히 흥수의 곁을 떠나라고 경고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통해 흥수를 생각하는 옥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범수를 대신해서 영은에게 소심한 복수를 해준 세리. 세리는 미용실에서 우연히 머리를 하고 있는 영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리는 한이와 범수의 복수를 해준답시고 그녀의 머리에 껌을 붙여버리고 맙니다. 솔직히 CCTV에라도 찍혔으면 어쩌려고 했는지 이번에 세리의 복수는 감정이 꽤나 앞섰던 것 같네요. 게다가 이번 일은 미애의 촉을 발동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하는데 과연 엄마의 촉은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한편 아내와의 갈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천수, 이런 이유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천수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이죠. 천수는 고시원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약을 먹고 세상을 등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락이 닿지 않는 천수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해준 사람이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절친 미순이었는데요. 이번 일로 미순도 천수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수의 복수는 흥수가 나서서 해주게 되는 것 같죠.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